네, 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얘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유튜브로 영상 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사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 저희 우리 제작진이 함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로 모든 이제 출연해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제일 주요한 이슈였는데요. 역시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전국이 상당히 좀 뜨겁고 만약에 이제 당선인 구상대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하면 보시기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절차와 이제 여론 수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냥 어디 식사 메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선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 당선인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당연히 취임 후에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론 수렴도 전문가들도 있고 안보 관계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현 정부지만은 이제 부처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이전에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취임 전에 이걸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해요.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도 공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국민들이 요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 절차와 과정의 문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약에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이 나잖아요. 예컨대. 그러면 40일 남아요. 그렇죠. 국방부가 우선 옮겨야 되잖아요. 합참으로. 네네. 그러면 밤낮으로 24시간 이삿짐 쌓아서 옮기면 20일 걸리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은 35일에서 40일 걸리거든요. 예. 그럼 밤낮으로 해서 20일 걸려도 그러면 달랑 열흘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통신 장비 그냥 단순히 사무실 단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안 장비부터. 집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 행정수반 국군 통수권자의 그 시설을 그냥 졸속으로 열흘 만에 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일단 불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이게 왜 문제냐. 항상 무슨 일 하면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해도 국방부는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토와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도 이거는 정말로 조금 황당한 경우다. 아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게 뭐죠? 집무실 이전인데 어디로?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화문 청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 공약은 일단락이 된 거예요. 어긴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용산이 언제부터 나온 거냐? 당선한 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광화문 집무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으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신이고 약속이니 다른 장소를 검토를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화문은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용산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이런 대사를 그렇게 졸속으로 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보다도 때로는 이제 결단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당선인도 인터뷰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혔고. 또 이제 그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당시 7시간 행적 이런 거 이제 수사를 직접 했으니까 청와대 내부 보고 체계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또 이런 이전과 관련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관계자 인터뷰도 있던데.
우선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이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내에 업무 체계라든가 보고 체계, 공간 배치 이런 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본관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을 안 합니다. 예. 본관까지는 뭐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 했잖아요. 그렇죠. 1층이 정무수석실이고요. 예. 3층이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근리 출근하시고 거기서 퇴근하십니다. 예, 예. 본관은 행사나 뭐 회의, 임명장 수여식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따라서 업무 체계 전반은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자체를 안 하신 분이죠. 수석이나 실장들 대면을 못 하고 예. 회의도 안 하고 혼밥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은 안 되는 거고 예, 예.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출퇴근을 하셨고 매일 회의하시고 저도 개별 보고를 수시로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여민 이관 거기는 직선 거리로 30m도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정책실이 있고 민정수석실이 있고 이쪽으로는 안보실도 30m 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분이면은 다 모일 수 있고 그게 매일 매시간 이루어지는데 무슨 윤석열 검사가 당시 검사가 파악한 업무 체계를 왜 일반화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치에 닿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청와대는 그런 그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안보 공백이 가장 큰 반대의 이유로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 측에서는. 그런데 또 아까 이제 김경진 전 의원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안보 공백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전직 장성들도 오늘 성명서도 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 전시 작전을 위한 벙커라든지 이런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가는 거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6.25 이후로 예. 전쟁이 안 났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선 전쟁이 예. 없었죠. 도발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나 전쟁이 나게 되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 피해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나게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네. 뭐 교전 수칙 뭐 이런 한미 연합 작전 다 이런 것도 억제를 하기 위한 것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체계들 또 그에 따른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안보 뭐 전쟁 나도 까딱없다. 벙커에 숨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방공망, 청와대 방공망 이런 거를 3중 4중으로 했고요. 예.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재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황당한 소리들을 해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군 정권 말고 군 영권. 예. 참모총, 이 3군 참모총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은 군 영권은 없어요. 군 정권만 있지.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군 영권을 갖고 있는 서열 1, 2, 3이 한 자리에 과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한 공간에.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야, 뭐 전쟁 나는 것도 아닌데 천만의 말씀 그거를 대비해서 분산을 해놓고 하는 예. 거죠. 혹시 이제 유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다른 분이 지휘권을 이어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펜타곤하고 백악관하고 합쳐가지고 예, 예. 그렇게 있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우선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전하겠다보다는 안 들어가겠다를 전제로 해놓고 강력하게 이것을 고수를 하니까 예. 이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걱정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하고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진언을 하고 반론을 하고 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장성 문제만 놓고 봐도요. 뭐 대장 출신들 뭐 몇십 명이 성명 냈다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역대 합참의장 출신들 11명은 또 안 된다고 해요. 네. 국방부 장관 출신도 또 안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럼 벌써 같은 안보관을 갖고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 장성으로서 또 군생활 책임자로서 하셨던 분들이. 예. 이렇게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의견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왜 당선인 발로 만드냐 이거예요. 적어도 안보 문제나 군사작전 체계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군에 있었던 지도적 역할을 했었던 분들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벌써 정치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장 출신 60명하고 군령권 갖고 있는 합참 무장 출신 11명, 이건 보수 진보 정권을 망라한 건데 이렇게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하냐 이겁니다. 네. 아, 근데 참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당선인이 생기면 웬만한 거는 이제 전임 정권에서 상당 부분 오케이를 해주는 게 이제 그동안 관례상 많이 우리가 봐왔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권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여권 내부에서도 아니 이렇게 자꾸 무조건 반대하면 우리 앞으로 이제 또 지방선거도 있고 오히려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당선인께 조금 더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요? 대통령은 동의한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정부 조직 개편안에 사인을 안 하실 때 예. 그때는 그 개편안 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워딩이 그랬죠. 참여정부 동안 다듬고 다듬은 이 정부 조직 체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소신과 양심에 반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러셨냐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공감한다. 왜냐하면 그랬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광화문 시대를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그냥 취임 후에 하면 돼요. 이 50일 차이예요. 네네. 그런데 이걸 굳이 취임 전에 50일 안에 하겠다. 사람 누구나 자기 경험적 기준이 있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이사 갈 때, 예. 집 개인주택 져서 갈 때, 아파트 분양받아서 갈 때, 자기가 조그마한 건물을 졌을 때, 점포를 낼 때 다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집을 졌습니다만 아직 계집도 못 짓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뚜껑을 태양광으로 계집 뚜껑을 달라고 태양광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집에 얻는 거니까. 그래서 넉 달째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경험치들, 경험적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임기가 많이 남든 적게 남든 국군 통수권자고 행정수반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부당한 일을 이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절차나 이 과정을 다 비틀어서 해야 되는, 그것도 행정수반 국군 통수권자가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 무조건 해준다.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재 통수권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도 현재 행정수반이 지는 거지. 예.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취임할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판단이었다.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막상 이제 업무에 들어가면 업무가 워낙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상 대통령 업무를 시작을 해버리면은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인수위에서 준비를 할 동안 대통령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입장인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5월 9일까지 이것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또 5월 9일까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상식적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시작해서 검토하면서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 취임 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로드맵이면은 예. 의논하고 협조할 수가 있죠. 그러나 5월 9일까지 마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발생하는 안보 공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현재 책임자가 이걸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도 ING 할 수 있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막 엉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보다도 속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뭐 전 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까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도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소한 2, 3년 계획이거든요. 예. 정상적으로는 5년 계획이에요. 어. 용산으로 하는 순간. 예, 예. 왜냐하면 국방부 합참도 옮겨야 되고. 그렇죠. 져서 옮기는 게 맞죠. 남태령으로 가면 거기는 없습니까? 수방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알박기 예산 집행하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에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빠져야 되니까요. 국방부가 빠져야 되죠. 예. 원리 합참으로. 예. 그다음에 합참도 여유 공간이 좀 있다 그러지만 택도 없어요. 그거 갖고. 그럼 일부가 또 남태령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래서- 남태령이 또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안하지만 청와대는 12만 평이에요. 지금 용산 국방부 부지는 8만 평이에요. 네. 청와대 혼자 있었어요. 여기는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알겠습니다. 공존을 해요. 예. 이게 말이 되냐?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